짧게 좀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반적인 유예생을 위한 1차 학습 플랜입니다. 저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정답은 아니에요. 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에 정답은 없어요. 자기 스타일에 찾아가는 건데 근데 유사하게 따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게 제일 효율적이더라고요. 고시 시험에서는. 네, 그래서 일단 랜디 강의 특징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 학습 플랜을 보면 순서는 당연합니다. 회계학부터 나가는 거고요. 회경민간부로 나가는 거예요. 회계, 경제, 민법, 관광법, 학원론 순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계, 경제를 먼저 잡고서 그 다음에 민법, 관광법 암기하시고 학원론 마지막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과정은 강의수강, 문풀, 그 다음에 강의수강, 문풀 한 베이스로 본인이 회독하면 끝나요. 1차는. 그렇죠? 이 스타일로 나가시는 거고요. 1차 학습 플랜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회계학을 이게 확대할게요. 회계학 기본 강의를 먼저 들었습니다. 이 월수는 제가 안 쓴 게 뭐냐면 사람마다 공부 시작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완료하는 기간도 달라요. 그래서 그 기간은 안 적었어요. 회계학 기본 강의를 먼저 시작해요. 기본 강의 다 들어요. 그러면 경제학 기본 강의를 들었습니다. 회계학을 끝내면 경제학 기본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경제학 기본 강의까지 다 들었죠. 그러면 이제 회계, 경제, 기본서, 회독과 문풀이 들어갑니다. 네, 이 문풀에는 문풀 강의도 있겠죠. 이제 문풀에는 문풀 강의도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 경제학 기본 강의가 끝나면 회계, 경제, 기본서, 문풀을 회독을 들어가면서 민법 기본 강의를 듣습니다. 네, 벽돌을 쌓은 거예요. 민법이라는 벽돌을 쌓았죠. 그러면 회계, 경제, 기본서, 문풀 계속 회독하면서 민법 기본 강의가 끝났죠. 끝나면 민법, 기본서, 문풀을 얹습니다. 얹으면 새로운 과목이 또 추가가 되어야겠죠? 관광법 기본 강의를 추가합니다. 네. 그러면 회계경제, 민법, 관광법 기본 강의가 끝났으니까 관광법 기본서, 문풀까지 계속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 회계학 경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차례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민법도 한 번, 두 번, 두 차례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관광법은 이제 들었으니까 기본서, 문풀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광법 기본서 문풀, 회경민관의 기본서 문풀 회독이 시작이 되잖아요.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부원론 기본 강의를 얹습니다. 얹고 부원론 기본 강의가 끝나죠? 그럼 당연히 부원론 기본서 회독과 문풀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해서 회경민관부가 모두 일체가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학 원론 빼고 회경민관은 시험 보기 한 3개월 정도, 한 2, 3개월 정도 남겨놓고는 하루에 하루에 4과목을 다 봤어요. 회경 민관부를, 민관을. 부동산학 원론은 한 주말쯤에만 봤고요. 회경 민관을 하루에 4과목을 다 봤어요. 근데 그 4과목을 다 전체 내용을 보는 게 아니겠죠. 자기가 쪼개야겠죠. 나는 일주일에 1회독을 할 것이다. 2주일에 1회독을 할 것이다. 할 만큼의 분량을 나눠서 문풀과 기본서 회독 양을 본인이 정해서 그거를 끝내고 항상 잤어요. 네, 그래서 그걸 다 끝내면 12시가 되도록 맞춰놓고 잤습니다. 그래서 딱 하면 씻고 자고 12시 반에 딱 잠을 자고 7시 반에 일어나서 다시 똑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기본서 문풀을 계속 회독을 하시면 모의고사로 넘어갑니다. 그러고서 시험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지금 기본서와 문풀이, 기본서 회독과 문풀이 엄청 반복이 되겠죠.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잡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모의고사 보면 한 2월쯤 되거든요. 3월이 만약에 시험이라고 한다면 2월쯤 모의고사를 보고 그러면 이제 1차 시험이 기다려지기 시작해요. 아, 빨리 보고 싶다. 네, 너무 지겹게 봐서. 그 정도의 마인드가 드시면, 그 생각이 드시면 1차는 합격해요. 네, 근데 나 떨어지면 어떡해. 물론 그 생각은 들죠. 근데 좀 너무 많이 봐서 지겨워서 그 정도가 돼야지 객관식 시험은 합격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절대평가라도. 그 정도 보셔야 돼요. 기본서 회독을 계속 그렇게 블록 쌓듯이 얹어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1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병행하시는 분들이 있지. 2차는 저는 말씀을 드리면 2차를 내가 병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를 아예 먼저 직장인분들은 2차를 아예 먼저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1차를 다 제껴놓고 2차만 먼저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그거는 2차를 내가 감정평가 실무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2차를 내가 직장인인데
2차를 먼저 시작하라고 1차를 병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차 감정평가 실무 기본 강의를 다 들을 때까지는 1차를 잡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차 실무 기본 강의를 다 들으면 그때부터 1차 강의를 병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 방법을 따라가자면 직장인분들 대상으로. 근데 난 그게 아니라 난 전업이다, 전업생이다 라고 하신다면 회계학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경제학 시작하셨죠. 회계학, 경제학 기본강의가 끝나면 여기서 감정평가 실무를 넣습니다. 네. 일단 회계학, 경제학 기본강의가 한번 끝나면 여유로워져요. 조금 여유로워져요. 강의 수도 좀 다른 과목이 적어지니까. 네, 그럼 이때 실무를 좀 넣어서 병행을 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를 하면서. 근데 물론 강의 수는 본인의 공부 시간과 스케줄에 맞게 배분을 하셔야겠죠. 네, 근데 이때 이 실무를 내가 완벽하게 하고자 하면 안 돼요. 병행하실 때는. 내가 먼저 좀 해본다. 그래서 좀 빨리, 감이 빠르신 분들은 문제까지 막 좀 풀어보고 하시는데 그거는 역량에 따라 다른 거니까 저는 일반적인 대략적인 그림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기본 강의를 끝나면 실무를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업생 위주로. 네, 그리고 아예 직장인이다? 그럼 이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실무를 하시고 실무 기본 강의가 끝나면 회계학을 들어가시는 게 직장인. 네, 정말 직장을 다니셔야 되는 분들의 추천 코스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일단 짧게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 질문 사항은 이따 또 하는 거죠? 네. 네,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